여러분, 라면값,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라면 하면 서민들의 아주 기초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라면값이 통계청에서 발표를 한 거를 보면요, 폭등했습니다. 전년 10월 대비해서 라면값이 11%나 올랐어요. 11%. 12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그야말로 폭등하고 있는 거 맞죠? 11%면 여러분 두 자리잖아요. 두 자리는요, 거대 인플레이션의 징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초인플레이션도 아니에요. 인플레이션도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여러분 2%가 좀 넘어서는 수준, 뭐 2.3, 2.4, 2.5, 3% 이까지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보다 기본 물가 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2%보다 2배가 되는 시점부터는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4%가 넘어서면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초인플레이션. 그런데 이게 두 자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대 인플레이션이 됩니다. 그야말로 초초인플레이션이고요. 1970년대 식의 인플레이션이 터졌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정부는 일시적으로 물가가 오른다고 하는데 여러분, 라면값이 오르면 이게 내립니까? 라면값 오르면 여러분 안 내립니다. 1년 전에 대비해서 11%가 올라갔는데 이걸 내리겠냐고요.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분식집 물가, 이거는 진짜 서민들의 외식인데 분식집 물가 장난 아니게 됩니다. 당장 말입니다, 여러분. 라면 값도 지금 분식집에서 끓여주는 게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이나 인상했습니다. 500원이나. 3,500원에서 500원 인상해서 4,000원 됐으면 이게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10%만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350원 오르는 거잖아요. 350원. 그러면 500원이 올랐으면 여기에다가 지금 150원이 더 올랐나요? 그러면 15% 가까이 오른 거네요. 폭등이죠. 폭등. 그러니 서민의 삶은 점점 지금 고달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분식집의 물가, 라면뿐만 아니에요. 떡볶이는요,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이것도 거의 10% 넘게 올랐죠. 김밥은요,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참치김밥이, 또 여기도 10%, 15%를 월등하게 높게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서민 외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식점 가격까지 오른다면 참 살림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월에 3.2%라고 이야기하지만 라면 물가는 훨씬 더 많이 오른 거죠. 11%가 올랐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요, 정부가 이야기하는 통계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바로 이 물가가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라면은 11%, 그런데 소비자 물가는 3.2%. 물론 소비자 물가는 460개 품목을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중을 둬서 평균을 하기 때문에 3.2%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직접 겪는 물가는 라면뿐만 아니라 떡볶이, 김밥까지 다 오를 정도면 이게 외식 물가가 지금 장난 아니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장난 아니게.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중에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보다는 그래도 생활 물가 상승률은 조금 비슷해 가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4.6%도 10월에 4.6%, 460개 그 소비자 물가를 조사하는 품목 중에 말입니다, 생활 물가는 141개만 따로 떼서 조사를 하는데 이게 4.6%거든요. 그렇지만 라면이 올라가는 수준에 비하면 턱없이 낮죠.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분명히 현재까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딱 장담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가 지금 계속되고 있으면서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니까요. 분명한 것은 고물가는 분명합니다. 만약에 저성장이 된다면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전조인데, 분명한 거는 고물가는 돼요. 고물가는. 그만큼 많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통계청에서 발표하거든요. 주말인데도 이 통계는 발표를 하는데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라면이 11%, 식용유가 12.3%, 드레싱은 14.3%, 막걸리는 17.5%나 올랐습니다. 여러분, 국수는 19.4%예요. 국수는 19.4%, 소금은요 23.9%입니다. 이게 소금이 아니라 이제는요 대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웃기는 소리 한다고요? 좀 웃기는 소리긴 하네요. 그죠? 소금이 황금이 돼가고 있습니다. 황금이 23.9%나 올랐으니까요. 지금 엄청나게 오르는 겁니다. 가구 물가가. 그러니 서민들은 지금 죽어난다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잖아요. 맞는 얘기잖아요.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베네수엘라 물가를 닮아가지는 않지만 이게 그리스나 혹은 아르헨티나나 이런 물가 닮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라면이 11%, 식용유가 12.3%, 드레싱이 14.3%, 막걸리가 17.5%, 국수가 19.4%, 소금이 23.9%. 돈의 가치가 지금 라면을 살락하면 10%가 떨어졌잖아요. 소금을 살라 그러면 3분의 3분의 1가량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4분의 1가량이니까 4분의 1가량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23.9%가 떨어졌으니까. 진짜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앞으로 더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왜 더 올라가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세계 식량 가격 지수 추이입니다. 10월 현재 133.2입니다. 133.2 최고치입니다. 근래 들어서서. 거의 말입니다. 지난 10년간을 보면 133.2까지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133.2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앞으로 곡물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곡물 가격이. 여러분 곡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것도 다시 다 올라갑니다. 라면은 밀로 만들잖아요. 밀. 올라가죠. 식용유 콩으로 만들잖아요. 드레싱에 들어가는 팜유, 기름, 유지류잖아요. 이거 다 올라갑니다. 막걸리 쌀로 만들잖아요. 국수, 밀. 지금 소금은 인건비, 사람이 없어서 천일염이 이만큼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년에는 더 심각한 상황을 지금 맞을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정부의 물가 정책이 얼마나 틀어졌는지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단점입니다.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내년에 최저임금이 5.1%나 올라갑니다. 미친 정책이죠. 미친 정책.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해서 물가를 폭등시키고 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최저임금이 내년에 5.1%가 올라가서 9,160원이 되면 말입니다. 물가가 안 오를까요? 물가 엄청 오릅니다. 최저임금 오른 만큼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식당 가서 이게 기본적인 식사하는 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밥집에 가서 먹는 거예요. 이제 8,000원까지도 잘 없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있는 곳 여기도요. 처음에 밥집에 가면 뷔페식 한정식집 있잖아요. 뷔페식 한정식집. 여기서요. 보통 5,500원 이렇게 하던 것이 지금은 6,500원 갑니다. 1,000원가량 올렸습니다. 1,000원가량. 아마 이렇게 되면 더 많이 오를 거예요. 8,000원, 9,000원 되는 거는 어쩌면 예산일이 돼버릴 겁니다. 그러면 돈의 가치가 그만큼 없어지고 식당들도요. 더 이상 못 버티니까 돈을 올린다.
제품의 가격을 올린다. 이러면 여러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도미노 현상이. 물가가 오르면 내년에 또 임금 투쟁을 할 때 노동조합들은 뭐라 그랬어요? 물가 오른 만큼 올려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가 오른 만큼 올리면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악순환. 그 악순환이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내년까지 갔을 때 원자재 가격이 떨어질 거냐? 지금 현재로 봐서는요. 올 겨울까지는 계속 간다. 겨울이 추우니까 아무래도 국제유가에 대한 어떤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100까지도 간다고 하잖아요. 지금 $82, $84까지 가고 있는데 배럴당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식량을 생산하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농기계를 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요. 거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진짜 이건 진짜예요. 다음 대통령이 전략물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있어야 돼요. 이게 전략물자라고 하면 이게 광물도 있을 거고요. 저는 곡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략물자 관리 이 말은요.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국가 안보를 어떻게 지켜나갈 건가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오죽했으면 요소수 하나 때문에 나라 전체가 흔들리겠습니까? 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이 정부가 주인의식이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정부에 일하는 사람들, 공무원들, 특히 뭐 일선의 공무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고위 공무원들 말입니다. 고위 공무원들의 어떤 뭐랄까 책임감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요.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 현장의 이야기를 정책으로 입안을 해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현장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물가도 좀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요. 물가 못 잡습니다. 물가 정책도 완전히 저는 실패했다 뭐 이런 생각을 솔직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